제 기억으로는 이런 질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상사는 항상 나를 이끌어주는가? 안녕하세요. 따뜻한 하루 그리고 독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개념이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예절이라고는 없는 그 신입사원들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꼰대라고 불릴 법한 굉장히 꽉 막혀있는 상사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신입사원의 입장을 넘어서서 예절이라고는 없는 상사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조직이건 간에 예의가 있다는 것은 팀 분위기가 좋아진다라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감에 있어 예의는 왠지 내가 하면 귀찮고 상대가 하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도 내가 타고 있을 때 누군가 헐레벌떡 달려오면 바로 닫힌 버튼을 누르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나는 무례하지만 상대는 배려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나만 상대에게 예의를 바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 않은가 라고 얘기를 하네요. 예의란 누가 먼저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 생활에서는 이를 이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상사라 해서 반드시 부하 직원의 인사를 먼저 받아야 되고 아침마다 책상을 닦아놓거나 커피를 타와야 하는 부하 직원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최근에는 상사만 부하 직원의 인사고과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수평적 기업 문화를 추구하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상사를 평가하는 경우도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1년 연말에 매년 자신의 평가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평가 기간이 끝나고 나면 뭘 하냐면 그러면 내가 모시고 있는 상사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해가지고 한 20개 문항 정도를 아주 세밀하고 집중력 있게 평가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런 질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상사는 항상 나를 이끌어주는가? 혹은 내가 모시고 있는 상사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모시고 있는 상사는 팀원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적인 것도 있지만은 인성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사적인 일로 인해서 기분 변화가 잦은 상사들도 있잖아요. 그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직장은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공적인 공간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끔씩 이러한 행동을 카리스마라고 오해하는 상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행동해야 팀원들이 잘 따라오기 때문에 리더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원들은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꼰대 혹은 또라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책에서는 또라이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는 이런 구절이 나오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글쎄요,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라는 부분입니다. 일보다 사람에게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크고요. 특히 상사에게 받는 스트레스나 상처는 더욱 큽니다. 회사에 반드시 한 명은 있다고 하는 또라이, 그리고 그 또라이가 회사에 보이지 않는다면 혹시나 내가 또라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를 또라이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번에는 회사에서 매일매일 벌어지는 바로 퇴근에 대한 거에 대해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퇴근 예절 또한 출근 못지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요새는 칼퇴는 권리가 아닌 의무인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퇴근 예절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부분입니다. 수년 전만 해도 상사들은 늦게까지 퇴근도 하지 않고 책상 앞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위 상사들이 퇴근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노동법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는 많이 개선이 되어 갑니다. 최근에는 먼저 퇴근하라고 고맙게 말해주는 팀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팀 분위기가 더 좋아지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죠. 물론 팀장들의 마음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자신이 신입사원일 때는 상사 눈치가 보여 퇴근을 못했으니 너네도 그렇게 퇴근하면 안 되지. 두 번째는 나는 그렇게 퇴근하는 게 힘들었으니 후배들은 그렇게 퇴근시키지 않고 일찍 퇴근시켜야겠다. 보통 퇴근 시에는 직장인들은 모두 인사를 하고 퇴근을 하곤 합니다. 인사를 하지 않고 퇴근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퇴근 시간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팀장님이 공석일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팀장이 어디 이동할 때 팀원들에게 미리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죠. 몇 시까지 못 들어올 것 같으니 일찍 퇴근하세요 라고 한다든지 제가 몇 시까지 안 오면 그냥 퇴근하세요, 이런 센스 정도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팀원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팀원은 혹시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묻는 행위만으로도 거기다 대놓고 그래 마침 잘 됐다, 이것 좀 도와줘 라고 하는 이런 팀장은 없을 거라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잘못 얘기했다가는 평생 꼰대로 지키기 일쑤이기도 합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는데도 퇴근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눈치가 보여서가 업무가 많아서보다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퇴근하실 때 책상 정리라는 거 하시나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퇴근했는데 팀장님이 책상도 검사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도 하지만은 그렇게 썩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를 검사하는 것보다는 그냥 좋게 얘기를 해서 웃으면서 분위기 좋게 풀어가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인생의 90%를 무언가 찾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 와중에 뭔가를 찾는데 낭비되는 시간을 줄인다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본의 제1호 정리 컨설턴트로 알려진 고마츠 야스시는 베스트셀러 1일 1분 정리법을 통해서 책상 정리의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리에 앉기 전에 선체로 곧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앉아버리면 스위치를 켜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상사는 퇴근 후에 사원들의 책상만 봐도 업무 스타일을 파악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책상은 집중력과 업무 효율을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책상 정리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서류는 제자리에 꽂아두고 커피잔이나 음료잔들은 탕비실에 갖다 두어라. 그리고 잘 씻어둘 필요도 있다. 퇴근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난다면 의자도 잘 밀어 넣어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편으로 잘 정리된 책상은 팀원을 위한 예의일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